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모집단,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합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하죠.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 모집단에서 모집단이 조사 대상으로 추출한 일부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죠? 영어로는 샘플이고 이거는 population이고. 그래서 전체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차피 어떤 통계를 낸다고 했을 때 전체 집합을 대상으로 하면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에 뭐 더도 없고 덜도 없고 정확한 데이터가,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하지 못하는 게, 그 전체를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돈과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는 잘 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추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외의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돈, 시간, 인력 이런 문제가 뭐 제일 심각한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의 일부를 가지고 그 실제 데이터를 추정하는 거죠. 그게 통계다.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를 모수라고 하고, 이 일부를 추출한 표본의 특성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샘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수라는 것은 뭐 통계 변수, 그냥 줄여가지고 변수라고 하는데, 그 통계를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관찰하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변수라고 한다. 베어레블, 뭐 성비라든지 혈액형이라든가 주가지수, 수출액, 뭐 하여튼하고 통계를 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특성들, 관찰된 값을 가질 수 있는 특성들을 우리는 변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다고 했죠. 전수조사는 인구조사가 대표적인 거죠.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실제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주로 뭐 통반장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인구 그 조사를 하는 요원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문해서 실제 살고 있는지 다 조사를 하죠. 이런 조사를 하면서 또 이제 뭐 행방불명자나 뭐 그런 것들도 덩달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그래서 인구조사를 인구 센서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표본조사는 survey, 샘플링 서베이. 우리가 논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체 다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논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서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사 대상 전체에서 적당한 인원수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경우를 우리는 표본조사라고 하고, 조사할 인원수의 크기, 표본의 크기, 샘플링 사이즈를 그걸 샘플링 사이즈라고 하고, 이 표본의 크기를 얼마나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표본을 늘리면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문제는 비용과 인원이
많이 필요하죠. 당연히 조사 정밀도도 높아지고, 반대는 표본을 너무 줄이면 정밀도가 그러니까 오차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뭐 표본이라는 게 골고루 그 데이터들이 골고루 반영이 되면 적은 표본으로 가지고도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통계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뭐 이 샘플링이라는 것은 그렇게 골고루 포함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 보면 이제 오류가 똑같은 100개를 추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 그 데이터의 그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완전히 왜곡이 되어서 그 특성을 다르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경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이 샘플의 사이즈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계를 하는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는 분석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향후 이 데이터가 어떻게 현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데, 있는 데이터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통계 기술이 기술 통계학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describe, 기술하다, 서술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기술 통계를 내주는 이런 엑셀에서의 그 통계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죠. 표시할 수 있었죠. 어쨌든 기술 통계, 추출하여 얻은 자료로부터 그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특성 값이나 그래프나 표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것들을 통칭해서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대표하는 값, 가장 그 대표하는 통계 값이 평균이죠. 평균이고, 뭐 합계, 최대, 최소, 중간값, 최빈값, 여기 보면 이제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기술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통계 대표값들이 존재하죠. 평균, 표준 오차.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각 값들이, 그것들에 대한 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표준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중앙값을 알아봄으로 인해서 전체를 중앙값이라는 이야기는 전체 데이터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장 말 그대로 중앙에 해당하는 값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값이 왼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가 있죠. 평균보다. 최빈값은 가장 빈번하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NA라고 나오면 최빈, 그런 값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값이 다 다를 때 이런 식으로 NA, not available 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분사는 데이터들이
흩어짐의 정도예요. 흩어짐의 정도. 말 그대로 얼마나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첨도는 뾰족할 첨자를 써가지고 데이터들이 얼마나 뾰족한가. 그 말은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 있으면, 평균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몰려 있으면 중앙에 굉장히 빈도수가 많아서 위로 솟구치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는 첨도라고, 그런 것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첨도라고 하고, 이게 데이터가 중앙에 몰려 있지 않고 중앙보다 가장자리 쪽으로 퍼져 있으면 이게 그래프가 뭉퉁하게 나타나겠죠. 뾰족한 게 아니라. 그죠? 그다음 외도는 치우칠 외자지요.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떤 평균값을 중심으로 데이터들이 왼쪽으로 쏠려 있는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위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이, 그러니까 데이터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이 범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최도, 최소, 최대, 합, 그다음 뭐 관측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술 통계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값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없죠. 데이터만 보고 있으면 이 데이터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 분포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다시 표 형태로 정리한 것을 우리는 도수 분포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수라는 게 영어로 보면 frequency죠. 빈도수예요. 빈도수. 그래서 앞에 빈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빈도수를 나타내는 분포 테이블, 이렇게 보면 되죠. 도수 분포표라는 게. 그래서 frequency distribution table. 그래서 빈도 얼마나 빈도 있게 퍼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테이블이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면 계급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이거네 어떤 일정 구간을, 전체 데이터를 그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룹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어쨌든 16보다 크고 46보다 작은 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표를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16에서 19니까 그 구간 등급은 구간 값은 5조. 그래서 16에서 19 사이의 값은 전체 지금 200개인데 200개 데이터 중에서 전체 데이터가 중에서 16과 19 사이의 값은 도수, 즉 빈도수죠. 4개 있더라. 그 다음에 19와 22 사이는 6개 있더라. 이렇게 조사가 된 거죠. 22와 25 사이 값은 37개가 있더라.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가죠. 즉 이 데이터들은 가만 보면 여기 25와 31 사이에 거의 데이터들이 중앙에 몰려 있죠. 그런 특성을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표 형태로 빈도수로 해서 만들어 보니까 데이터의 특성이 나타나죠. 양쪽으로 작게 분포되어 있고 중앙에 대충 몰려 있고,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이런 분포 특성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상대도수는
전체 중에 200개 중에 이 4개라는 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를 나타내는 거죠. 0.02니까 2% 정도 된다는 뜻이죠. 3%, 18%, 29%, 28%, 뭐 이런 식으로. 계급 값은 이 계급을 대표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평균이죠. 16 더하기 19 나누기 2 하면 17.5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요 구간, 즉 계급에 해당하는 이 구간 값을 대표하는 값을 계급값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할 겁니다. 데이터 200개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엑셀로 읽어 드려 가지고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 보고 기술 통계학 그 자료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프도 그려보고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부터는 일단 따라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보내줄 겁니다. 자, 내가 지금 파일이 전송이 되었을 건데 C 드라이브 밑에 탭 밑에 한번 보세요. 그 파일을 띄우지 말고 복사를 해가지고 내 문서 밑에 ITQ 폴더에다가 넣으세요. 거기다가 넣으세요. 안 넣는다니요? 복사를 해서 내 문서 밑에 ITQ 폴더에다가 딱 넣어 놓으세요. 자, 이제 지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그냥
텍스트 파일 내가 이렇게 전송한 게 아니고 무엇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 뭔 통계 자료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의 각 부서별로 내원 환자들 현황을 받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원무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각 부서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야 되죠. 그렇죠? 각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뭘까요? 각 월별로 내원 환자 현황을 보내주세요 하고 내부 그 SNS 망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뭐 며칠까지 이번 주 말까지 조사를 해서 보내주세요. 아니면 3일 뒤까지 조사를 해서 보내주세요. 하면 부서가 한 10개라고 치자. 그럼 10군데서 데이터들이 막 오겠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멘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월별 내원 환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3일 뒤까지. 그러면 이제 막 파일이 10군데에서 한달로 오겠죠. 어쨌든 3일 뒤까지. 3일 뒤까지 안 보내주는데 또 전화해가지고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럼 10개의 파일이 오겠죠. 근데 이제 그 주간에 여러분들이라고 치자. 그 주간에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딱 보는 순간 이제 멘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파일은 텍스트 파일 와있고, 어떤 파일은 아래 한글로 와있고, 어떤 파일은 엑셀로 와있고, 어떤 파일은 듣도 보도 못한 뭐 이상한 그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와있고, 뭐 바른 걸 이런 거, 어떤 파일은 또 PDF로 와있고. 결국은 뭐예요? 이걸 내가 통계 처리하는 입장에서 하나로 다 합쳐야 돼.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계 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걸 취합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취합을 해야 된다는 그 과정을 분명히 생각하고 포맷을 정해줘야 돼요. 텍스트 파일로 간단한 것 같은 텍스트 파일로 달라든지. 그럼 데이터들이 안에 내부적으로 많을 때는 그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구분자를 뭘로 해달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나중에 이걸 하나로 통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사전에 데이터 조사를 통계적인 조사를 할 때 우리가 포맷에 대해서 정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취합하는 과정에서 또 보내달라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서로 포맷도 다르고 막 내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어떤 거는 PDF로 오면 이걸 끌어낼 수가 없고, 내가 직접 또 쳐야 되는 일이 생기고, 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포함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할 때는, 자료 취합을 할 때는 포맷을 딱 정해줘서, 데이터를 텍스트, 왜 그러냐면, 어떤 부서는 아래 한글이나 엑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모든 부서에서 다 통용되는 그냥 텍스트 파일 보내주세요. 데이터들을. 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들을 구분자를 콤마로 해서 보내달라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 취합을 고려하고, 취합할 것을 고려하고, 데이터들에 대한 포맷을 명확하게 정해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달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텍스트 파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023 작업 인부 단위는 1,000원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단위를 명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200개인가? 5, 6, 7, 8, 9 하여튼하고 소수점이 찍힌 데이터들이 지금 보면 구분자가 공백이죠. 어쨌든 구분자가 공백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로 있어요. 근데 얘를 일단 내가 엑셀을 가지고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엑셀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죠. 그죠? 자, 그 불러들이는 과정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외부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엑셀의 형식으로 읽어드리기 위한 기능이 있어요. 자, 새로운 시트에다가 자, 여기 보면 데이터 탭 여기 보면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가져오기 및 변환이 있고 맨 앞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외부 데이터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그 외부 데이터가 어떤 그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 지금 현재 텍스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자, 그 데이터를 가져올 데이터를 선택하라고 이제 그 오픈 창이 열리죠. 아까 우리가 내 문서 밑에 ITQ 폴더에 넣어놨죠. 찾아갑니다. 현재 위치가 내 문서고 여기 ITQ 폴더가 보이죠. 아니면 위치가 다르면 이제 왼쪽에서 문서를 한번 눌러주고 그럼 여기 열릴 거고 펼쳐질 거고 ITQ 폴더 안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사해 놓은 거 보이죠? 2023 작업 인부 임금 1,000원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의 데이터가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를 제대로 읽어드리기 위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자, 그 데이터들이 그냥 한 줄로 쭉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 구분 기호로서 분리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당연히 여기 보면 구분 기호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게 너비가 일정함이죠. 이건 아니고 구분 기호로 분리된 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깁니다. 자, 그러면 그 구분 기호가 뭐냐? 현재 지금 탭이 체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아직 자기가 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르지를 못했어요. 그 밑에 보면 공백이라고 있죠. 혹은 이 쉼표로 되어 있으면 쉼표를 체크하면 되고 여러 개도 체크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백을 체크하면 지금 데이터가 공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쭉쭉쭉 이렇게 잘라주죠. 그죠? 제대로 된 거다 이거. 그 다음에 다음 그러면 쭉쭉쭉쭉 잘랐을 때 이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뭐냐 이거죠. 데이터 타입이 일반은 자기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날짜면 날짜 알아서 인식하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숫자일 경우에는 그냥 일반으로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 일반을 선택하면 숫자 값은 숫자로, 날짜 값은 날짜로, 모든 나머지 값은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셋 중에 하나로 자기가 알아서 그 데이터 타입을 정해버린다. 자, 다 했죠? 다 했으니까 마침. 이것들이 동시에
자, 그러면 그 가져올 데이터를 기존 워크시트의 표시죠. 기존 워크시트의 표시고 그 시작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시작 위치는 그냥 A1.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안 돼 있거나 딴 데 돼 있다면 여기에 커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A1을 딱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최종 확인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지금 엑셀 그 파일 안으로 들어왔죠. 그죠? 자, 여기까지 관련해서 이렇게 안 되는 사람. 나중에 그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칠 때 이 과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딱 주면 지금처럼 데이터를 딱 날려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외부 데이터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도수분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도수분법표를 우리가 이거를 처리를 하려면 이 데이터들을 한 줄로 만들어야 돼요. 한 줄로 만들어야 돼요. 한 줄로 만들려면 무식하게 이렇게 하겠죠. 쭉 선택하고 컨트롤 C 여기 와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또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요 뒤에 가가지고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뭔가 좀 스마트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로부터 샘플링을 추출하는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 옆에다가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 분석 들어가세요. 자, 여기 보면 중간 좀 밑에 좀 보면 표본 추출이라고 있어요. 확인. 자, 뭐 표본 추출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에서 주어진 데이터 블록에서 거기에서 내가 몇 개를 추출할 거예요. 몇 개를. 근데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가능해요. 자, 일단은 자 입력 범위는 여기에 커서를 딱 넣고 입력 범위는 여기를 다 찍어주면 돼요. 자, 이 범위다. 그 다음에 이 이름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할 때 앞쪽에 타이틀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순수하게 데이터가 아닌 그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타이틀을 데이터에서 제외해야 되죠. 그럴 때 타이틀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 타이틀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이름표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걔를 데이터 범위에서는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타이틀이 없는 순수하게 데이터만 있는 경우니까 이걸 체크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은 지금 일단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추출해가지고 한 줄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주기적 추출할 겁니다. 주기는 1이죠. 2를 하게 되면 2개씩 건너뛰어서 3을 하게 되면 3개씩 건너뛰어서 추출하는 개수가 주기가 높을수록 추출하는 개수는 적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제 1로 했으니까 전부 다 추출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한 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 주기적 추출은 이 데이터에서 하나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뛰어가면서 추출하는 것이고, 무작위 추출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임의대로 팍팍팍팍 이렇게 추출하는 거죠.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 범위는 출력 범위로 체크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커서를 넣고, 그 다음에 추출할 첫 위치 L1으로 하죠. L1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207까지 207개 그죠? 한 줄로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그 뒤에 과정이 이거 안 되면 안 넘어가지기 때문에 그래. 자, 이제 이 207개에 대한 기술 통계를 한번 내볼까요? 이렇게 데이터 봐서는 이제 우리가 특성이 전혀 안 드러나는데 기술 통계를 한번 내보면, 자, 일단 요 옆에다가 또 내보기로 하죠. 그래서 또 데이터 분석 들어갑니다. 기술 통계 있었죠. 기술 통계법 하기. 자, 입력 범위. 자, 입력 범위는 요 200개, 한 줄로 되어 있는 요 200개를 찍어줍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행 이름 표시 사용. 이건 뭐냐면 맨 첫 행에 데이터가 아닌 뭐 타이틀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요걸 체크해 줘야 되겠죠. 데이터 방향은 열 방향 맞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경우 행 방향일 경우는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출력 옵션. 자, 출력 범위를 체크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컷을 넣고 첫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거는 뭐 N2로 잡아줄까요? 조금 내려와서 N3. 그 다음에 다른 건 그렇고 이것 중에 하나는 체크해야 되니까 요약 통계량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확인. 그 단번에 내줬죠. 그래서 이 컬럼 부분을 두 개를 일단 합치세요. 위에 보면 홈 탭에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이름을 (207) 207개에 대한 기술 통계량이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어쨌든 관측 수가 207개고 평균이 한 전체가 28 정도 되고 표준 오차는 이 정도 되고 중앙값이 27, 평균보다는 조금 왼쪽에 있습니다. 그죠? 최빈값도 27.4가 여러 번 나타나는 모양이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5 정도 되고 분산이 20 정도 되고 첨도가 플러스 값으로 1.7 정도 나왔죠. 외도가 역시 플러스 값으로 0.8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범위는 폭이죠. 최대 최소 값을 빼. 제일 작은 게 16.8, 제일 큰 게 45.6 해서 이 두 개를 빼니까 28.8, 저 폭이 한 28 정도, 29 정도 된다는 뜻이죠. 합은 이 정도 되고. 그래서 대략 어떤 수치상으로 어떤 특성들을 이 데이터, 이 207개에 대한 데이터의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제 뭘 할 거냐. 자, 이 207개 중에서 207개 데이터 중에서 100개만 추출할 거예요. 100개를 추출해서 또 기술 통계량을 한번 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옆에다가 자, 요 옆에다가 또 요 Q 자리에다가 또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분석, 기술 샘플링, 표본 추출, 확인. 자, 입력 범위는
요걸 해줍니다. 아까 207개 한 줄로 추출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자, 무작위 추출합니다. 무작위 추출하니까 나와 여러분들 각각에 대한 데이터가 추출되는 게 달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 똑같이 안 나옵니다. 자, 무작위 추출인데 100개만. 자, 출력 범위는 그러니까 Q에 1에 그리고 확인하면 딱 이제 100에서 끝나면 맞죠? 100개까지 딱 추출됐어. 자, 동일한 방법으로 바로 오른쪽에다가 기술 통계량을 내보죠. 또 데이터 분석 들어가서 기술 통계 확인. 자, 입력은 금방 이거 해제 안 하고 들어왔으면 여기 거 돼 있네. 그러면 다시 잡아줘야 되죠. 안에 지우고 금방 선택한 요 100개 100개를 딱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열 방향 맞고 출력 범위 이거 다시 잡아줘야 되죠. R3 나머지는 요약 통계 체크되어 있고 확인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탭에 가서 합치고 100개에 대한 기술 통계죠. 자, 이거를 한번 보죠. 평균은 꼭 이런 여러분들은 달라요. 이 값이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그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 무작위 추출이기 때문에. 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평균, 즉 원데이터 207개에 대한 평균이나 얘의 평균이나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 있죠? 그죠? 좀 작든지 좀 많든지, 그죠? 어쨌든 나는 너무 비슷해요. 표준원서도 비슷하고 중앙값도 비슷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최빈값은 틀려요. 최빈값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고 표준 편차도 거의 비슷하고 분산도 비슷하고 이게 근데 이제 첨도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많죠. 얘는 마이너스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외도가 지금 차이가 있어요.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어요. 그죠? 저희는 0.8인데 얘는 0.3이에요. 그 다음에 범위가 차이가 많죠. 저는 범위가 넓은데 얘는 범위가 좀 좁아졌죠. 이렇게 이제 그 특성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12시에 끝내줄게요. 그럼 되겠지? 자, 옆에다가 하나를 한 번을 더 해보죠. 옆에다가 이제 50개를 추출합니다. 확 줄었죠. 207개에서 50개면 엄청 줄은 거죠. 거의 4분의 1이죠. 자, 옆에다가 이제 또 하는데, 자, 또 반복적인 거니까 어렵지 않죠. 데이터 탭, 데이터 분석, 밑에 표본 추출, 확인. 자, 입력 범위는 아까 100개
입력 범위는 207개 여기 한 줄로 된 거 집어져 있죠. 확인만 하세요. 제대로 되어 있으면 확인만 하면 되고,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거 지우고, 200개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를, 207개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집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무작위 추출이고, 이제는 100개가 아니라 50개. 그 다음 출력 범위는 Q1이 아니라 자, U1으로 됐죠? 확인. 그러면 딱 50개 맞죠? 50으로 떨어지면 맞죠? 자, 그러면 또 오른쪽에다가 기술 통계량을 한번 내보죠. 오른쪽에다가 기술 통계량을 내보는데, 일단 데이터 분석도 들어가서 기술 통계법, 그 다음에 여기 자, 입력 범위는 여기 아니고 50개 얘를 잡아줘야 되죠. 50개 잡아주고, 열방향 됐고, 행이름표 없고, 출력 범위 이게 아니고 바로 옆에 V3 그 다음에 요약 통계 돼 있고, 오케이 확인. 또 단번에 나왔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하기 위해서 홈 탭으로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50개 기술 통계량. 됐죠? 자, 얘의 특성을 보면, 야, 이거 50개를 수출했는데도 평면이 똑같아요. 28.256. 그죠? 똑같아요. 그 100개랑, 그죠? 뒤에 자릿수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표준 오차 조금 이 차 조금 다르고, 중앙값, 중앙값도 똑같아요. 최빈값은 또 다르고, 표준 편차 조금 달라요. 분산도 다르고, 첨도는 얘는 또 이게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고, 외도 이제 1이 넘었어요. 한쪽으로 되게 치우쳐져 있어요. 범위는 25 정도, 여기는 최소값이 17이고 최대값이 42 정도 돼요. 그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치상으로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의 분포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죠.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이제 도수 분포표라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 도수 분포표까지 만드는 걸로 하는데, 자, 밑에 금방 만든 이 시트 이름을 원 데이터라고 고치세요. 데이터 소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도수 분포표라는 걸 만들어 볼 텐데, 도수 분포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거 결국 이걸 만드는 건데, 자, 계급의 맨 시작값, 어쨌든 이 시작값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이 계급 상한값 사이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최소값이 16.8이에요. 그러면 이 최소값보다 작은 정수값부터 시작하면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16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조사를 하느냐면 요 최대값, 이 최대값이 이 맨 마지막으로 잡혀야 그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 얼마냐면 45.6이니까 46 이하까지 하면 되죠. 그죠? 5단계로 나누어 가다 보면 어쨌든 그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값이 최대값보다 작을 때까지 조사를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다가 시트 이름을 도수 분포표 207이라고 하죠. 207개에 대한 도수 분포표라는 뜻으로 됐죠. 그리고 여기 B2에다가 하한값 계급 상한값 그 다음에 도수 그 다음에 상대도수 그 다음에 계급값 이렇게 하고 하한값은 여기 조금 줄이고 계급도 확 줄이고 상한값도 줄이고 도수는 조금 느리세요. 여기다 그래프를 바로 그릴 거니까 좁으면 그래프 모양이 안 나옵니다. 좀 제법 이렇게 느리고 상대도수는 뭐 이 정도면 되고 계급값도 이 정도면 되고 자 이거를 일단 다 선택하고 중앙 정렬 시키세요. 그리고 글자 좀 진하게 하세요. 자, 이거 하기 전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한값, 시작값은 그 최소값을 보면 결정이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끝나는 상한값은 최대값을 보면 언제까지 할 건지 결정이 돼요. 문제는 뭐예요? 요 하한값도 시작한 각각 1년의 그 동일한 요 구간값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5인데 이 5라는 게 16, 17, 18, 19 5가 아니고 4네 그죠? 요 구간값이 4라는 게 어떻게 구해질까? 그걸 구하는 게 관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책이 몇 페이지냐면 지금 37페이지 보면 도수분포표에 대한 그 개념이 나와 있어요. 도수분포표가 뭐라는 건지, 뭐 계급이고, 문제는 요 급간격, 계급 간격 얘를 구하는 거죠. 2번에 해당하는 거죠. 클래스 위스 혹은 인터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얘를 구하는 거를 통계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그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증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공식을 구해놨어요.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요 간격을 구하는 공식이 구해놓은 것이 39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범위를 R이라고 하는데 R은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 요거는 기술 통계에 나와 있죠. 기술 통계에 나와 있어요. 빼기고
급수 K, 급수는 1 더하기 3.3 로그 N, 여기서 N은 데이터의 개수예요. 자, 이렇게 해서 K를 구하고, 그러면 간격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 구해진 급수 K 나누기, 분의 범위 R을 하면, R을 해서 정수값을 취하면 그게 간격 공식이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앞쪽으로 가서 원데이터 쪽에 가서 이 간격 값을 한번 먼저 구해보죠. 여기 범위는 나와 있어요. 범위 여기가 R이죠. R. 이게 R 하면 이게 변해버리니까. 자, R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급수. 급수 K부터 구해야 되죠. K는, 자, 그대로 따라하세요. K는 등호기호 1,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도 1 더하기 3.3 곱하기 로그 갈로 열고 n이니까 위에 관측수죠. 관측수를 딱 찍어주면 돼요. 관측수 값을,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급수가 나와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작은데 어쨌든 이렇게 1 등호기호 요 급수 요 자리 위치에다가 등호기호, 이거는 이제 수식 시작한다는 뜻이죠. 1 더하기 3.3 곱하기 로그 갈로 열고 위에 관측수 딱 찍어주고 갈로 닫고 엔터 하면 8.64,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왜? 원데이터는 지금 다 지금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간격 I, 이게 중요하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 결국 이걸 하는데, 간격 인터벌 I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등호기호 위에 범위값 요거 나누기 금방 구한 급수 요렇게 해주면 그냥 구해진다고 책에 공식이 나와 있죠. 이건 통계하는 사람들이 증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죠? 자, 엔터. 그러니까 간격이 3.3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 정수값을 취하면 되죠. 정수값을 취하면 되니까 이 결과에다가 그냥 라운드라는 ROUND 갈로 열고 얘
그대로 놔두고 뒤에 저 뒤에 가서 콤마하고 0 이렇게 하면 정수값을 취해줘요. 그럼 3 나오겠죠. 아까 3.3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그죠? 그럼 간격이 3이 보이겠어요. 3. 그러니까 간격이 3식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100개에 대한 거는 요것만 잘 해놓으면 요거 그대로 카피하면 돼요. 요거 그대로 카피, 컨트롤 C 해가지고 위치가 똑같으니까 컨트롤 V 딱 구해지고 여기도 여기 갖다 놓으면 컨트롤 V 하면 알아서 탁탁탁탁 구해지죠. 이게 더블 클릭해 보면 지가 알아서 이 위치 잡아져 있죠. 그죠? 요것도 알아서 위에 의미값 나누기 해가지고 요 함수 그대로 적용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잘 구하면 나머지는 복사해서 그냥 자동으로 구해져요. 지금 관계값이 얘 같은 경우에는 3이고 얘도 똑같이 3이고 얘는 4가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3이 구해졌어요. 관계값이. 그럼 자, 도수분布쪽으로 가서 자, 하한값 자, 16부터 시작합니다. 계급 쪽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다 중앙 정리를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상한값은 지금 3이 구해졌죠. 그러면 상한값은 여기에다가 3을 더한 것 19죠. 이 첫 데이터만 일단 이렇게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최대값이 40 최대값 45.6이니까 46이 될 때까지 30 증가하면서 여기를 쫙 채우면 되죠. 그걸 자동으로 채워주는 게 여기 홈 탭에 맨 오른쪽에 편집 쪽에 가면 이렇게 생긴 거 채우기 예, 화살표로 눌러보세요. 이 중에서 밑에 쭉 계열 자, 얘를 잘 하면 돼요. 자, 방향은 열 방향이죠. 선택해주고 유형은 선형 그대로 두면 되고 자, 단계값은 3씩 증가해요. 종료값은 46이 될 때까지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지가 알아서 팍 채워줍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첫 데이터를 선택하고 채우기, 계열, 자, 행, 선형, 단계값 3 46이 될 때까지 확인. 행 방향으로 해니까 잘못 채웠죠. 컨트롤 Z 다시 계열 이거 잘해야 열 방향 단계값 3 종료값 46 확인. 이렇게 하면 쉽게 채울 수 있어요. 내가 일일이 계산해 가면서 46이 될 때까지 그 모든 데이터가 안쪽으로 최대값보다 큰 쪽으로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더해가면서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다 알아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채우기 기능의 계열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일단 끝났어요. 그죠? 상한값에서 46이 일단 끝난 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쪽에 나와 있는 46 이건 필요 없죠?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끝부분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모든 데이터가 다 끝나는 데서 끝나면 더 나가 있는 얘는 지워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수 구하는 거는, 그러면 16과 19 사이의 값 중에서 16과 19 사이의 값 중에서 이 데이터 207개 중에 16과 19 사이의 값이 몇 개인지 다 카운트해야 되죠. 그죠? 카운트해서 도수에다 적어야 되죠. 그죠? 이거를 더 쉽게 한 방에 또 해결하는 게 있죠. 자, 그게 뭐냐? frequency라는 저기 있어요. 함수가 있어요. frequency. 말 그대로 빈도수 구해주는 놈이죠. 자, 여기에 쭉 선택하세요. 한 방에 해결할 겁니다. 한 방에. 자, 여기 쭉 선택하고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커서를 올리세요. 지금 밑에 전체 범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밑에서 입력할 수는 없죠. 쭉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다 옮겨 올리세요. 자, 여기서 등호 딱 하고 수식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 frequency F R E FRE까지 하니까 frequency라고 나오죠. 얘를 선택하 더블 클릭하세요. 자, 데이터 어레이라고 나오는 부분에 원 데이터로 가서 207개 데이터를 지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수식 입력줄을 계속 이어서 콤마. 그 다음에 도수 분포표로 가세요. 다시. 지금 원 데이터 쪽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상한값 있죠. 얘를 또 범위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끝입니다. 이거 두 개만 잘해주면 돼요. 갈로 닫고.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얘를 한 방에 이거 지금 이거 엔터 치면 첫 번째 저기만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죠. 첫 번째 저기만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데, 잘 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세 개를 동시에 눌러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먼저 누르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커서가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팍 쳐보세요. 또 한 방에 딱 구해서 세팅을 시켜버려요. 이상 있는 사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집합으로 하는 거예요. 집합으로. 위에 보니까 결과에 보니까 수식 결과에 보니까 이렇게 중괄호로 딱 나타났죠. 이게 이제 전체 범위 지정한 집합에 대해서 이 함수식을 적용시키는, 한 방에 적용시키면서 계산을 한 번에 해버렸죠. 그죠? 다 됐나? 네, 머리를 흔들어볼까? 여기서 못 따라오네. 나중에 보자. 일단은 진행을 하고 설명 결과 나왔나? 다 나왔지? 자,
이제 일단 이제 전체가 다 됐으니까 박스를 딱 짓어요. 하나 더 나가 가지고 박스 모든 테두리 요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합계 그 다음에 쭉 선택해 가지고 합계 207개 나와야 맞죠. 이게 207개가 안 나오면 뭔가 빠졌다는 이야기. 지금 그 범위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저 범위 안에 모든 걸 카운트했을 때 207개가 카운트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207개가 안 나오면 혹은 우리가 100개짜리 할 때 100개가 안 나오면 최소값, 최대값을 보고서 저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넘쳐나지는 않을 거고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제 최대값보다 어쨌든 이 상한값의 맨 마지막 값은 최대값보다 커야 돼요. 그죠? 일정 간격으로 등급을 나눠 갔을 때 이 최대값은 상한값은 최대값보다 커야 되고 계급의 하한값은 뭐예요? 최소값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야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대도수는 딴 거 없죠. 상대도수는 등호하고 이 값 나누기 이 합계값. 근데 이 합계값은 밑으로 쭉 복사할 때 변하면 안 되죠. 변하면 안 되니까 F4 키를 눌러 가지고 절대 주소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엔터. 나머지는 어떻게 쭉 복사하면 돼요. 상대도수를 다 합쳤을 때 1이 나오면 맞아요. 1이 나오면. 그죠? 이게 퍼센테이지니까 그죠? 1이 나와야 돼요. 100분율로 하면 100이 나오면 맞고. 그래서 이거를 100분율로 고치면 위에 퍼센테이지 M을 딱 찍어주면 돼요. 그죠? 자, 계급값은 대표값이니까 갈로 열고 예 더하기 예 갈로 닫고 나누기 2 하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 모서리 가서 쭉 당기면 육사가 되죠. 뭐 계급값은 합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만 구하면 돼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프를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은 이 엑셀에 그 그래프 그리는 기능이 이 셀 안에서 가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범위를 찍어주고 합계는 넣으면 안 됩니다. 요 데이터 범위만 딱 지정해주고 조건부 서식 요 스타일에 홈 탭에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 여기 데이터 확대라고 있죠. 여기서 색깔만 지정해 주면 돼요. 빨간 거 할까요? 파란 것도 괜찮고 선택. 오, 기가 막히게 나오죠. 물론 옆으로 좀 누워 있긴 한데, 그죠? 이걸 바로 세우면 딱 나오죠. 아, 이게 알 수 있는 게 자. 자, 이거를 복사를 해보죠. 요 데이터 부분만 쫙 선택하고 컨트롤 C 하세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는데 맨 밑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거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다음에 이게 그림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X 해가지고 원데이터 쪽에 가서 요 밑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컨트롤 V 딱 해가지고 돌리세요. 따라 했나요? 네? 저기 따라 했어? 나 다시 해볼게. 그래프까지는 나왔지? 그래프도 아직 안 나와서. 너는 했어? 지울 때는 위치를 다 찍어줘요.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자, 첨도가 플러스, 첨도가 0인 게 제일 적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 적당하게 생긴 걸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그 정규분포에 비해서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더 솟아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봐도 굉장히 솟아있죠. 이 첨도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 마이너스가 나왔죠. 나중에 이 그래프 그려보면, 내 같은 거 이게 뭉퉁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정규보다 밑으로 쳐져 있어서 뾰족하지 좀 덜 뾰족하고 좀 뭉퉁하게 생겼을 거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아요. 뭐 다음 시간에 볼 거고. 그 다음에 평균값이 28인데 중앙값이 27이죠. 그러니까 28보다 왼쪽으로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럴 것이 외도를 보니까 플러스 값으로 외도가 플러스 값이면 왼쪽으로 치우쳐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저기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요.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타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외도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 있으면 나중에 그래프 그려보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시각적으로 바로 그냥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요 나머지 100개짜리 50개짜리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말장은 다음 주에 시작할 때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